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하뮤직입니다. 어제 S&P 500과 나스닥 모두 0.5%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히나 테슬라가 큰 변동성을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장이 시작하자마자 테슬라는 빠른 속도로 하락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3% 넘게 하락하면서 363달러 정도를 찍고 반등하여 이렇게 374 정도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멤버십 분들께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어제 옵션 세력들의 포지션을 공유드렸는데 360과 365, 370 그리고 375 쪽에 워낙 풀옵션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370달러 언더를 시작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함에 따라서 370과 375달러에 잡힌 옵션 세력들이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그 위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였고요. 실제로 주가는 365달러의 풀옵션 지지선 언더까지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러한 풀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하면서 360달러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는 370달러까지 다시 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풀옵션과 콜옵션의 범위를 알아둔다면 갑작스러운 악재나 호재가 일어나지 않은 다음에야 그날 적어도 어디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를 알 수 있기에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제가 꾸준히 매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테슬라가 480 정도의 고점을 찍고 주가가 약 20% 정도 하락을 하자 다시 많은 투자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댓글 등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사실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정도의 하락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장기적으로 찬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차트에서 보면은 테슬라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을 제가 다 남겨놓았는데요. 저 또한 상승할 때 이러한 범위 속에서 중간중간 소량의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고는 했지만 멤버십 분들은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시기는 정말 저평가했던 4월 29일과 24년 3분기 실적 전이었던 10월 25일 그리고 트럼프 선거 당선 전이었던 11월 4일 때였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테슬라가 유일하게 저평가했다라는 시기로 테슬라의 6년 평균 영업현금흐름 멀티플은 73.21배인데 제가 테슬라를 공격적으로 매수했던 시기인 24년 4월달 테슬라의 주가는 약 이렇게 150달러 정도로 이때 당시 37.30배 정도의 멀티플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였고요. 그 다음으로 실적 전인 10월 25일 때 테슬라 멀티플은 약 52배 정도였으며 트럼프 선거 당선 전인 11월 4일 때의 경우에는 약 59배 정도로 모두 평균 멀티플인 73배보다 저평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편안하게 수량을 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멀티플보다 더 낮을 때가 바로 여기 파란색 영역 아래로, 이럴 때는 수량을 편안하게 늘릴 수 있는 영역이라면 파란색 위부터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설사 수량을 늘리더라도 그 수량은 기존의 평단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량은 보수적으로 늘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며 실적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장기적으로 고평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평가할 때 제가 수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과거 이럴 때만큼 테슬라는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며 밸류에이션 외의 기준으로 수량을 조금씩 늘리다가 만약 주가가 하락하여 저평가가 된다면 그때부터 아껴놨던 현금을 다시 강하게 풀어서 수량을 늘린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수량을 충분히 그래도 모지 못한 투자들의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이러한 변동성, 움직임은 또다시 한 번 더 저렴하게 테슬라의 주식을 모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하락의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요. 우선 밸류에이션을 먼저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위치한 영업현금흐름의 멀티플은 87.38배로 여기 26년 12월 31일 실적을 약 2.28%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확실히 고평가이지만 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제 적정주가 정도의 레벨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때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한 것이고, 이 영역이 바로 갬마스퀴즈가 있었던 영역인데 이 영역 때는 당연히 26년의 실적을 큰 폭으로 선반영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27년의 실적까지도 어느정도 선반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12월 18일 하락을 준비하자는 내용으로 콜옵션 프리미엄이 전고점인 75에 다다른 나머지 너무 높기 때문에 게마 스퀴즈가 풀리면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예전에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옵션 프리미엄은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였는데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게마 스퀴즈에 있어서 콜옵션 프리미엄은 어떠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게마 스퀴즈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다 공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콜옵션 프리미엄은 하락하여 콜옵션을 매수하는 데 필요로 드는 비용이 저렴해졌고요. 콜옵션 거래량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콜옵션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베팅을 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언제 다시 상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음을 의미하겠습니다. 높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조심할 때는 조심하고 오히려 용기 낼 때는 용기 낼 만하다 등의 분석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월가에서 사용하는 로우 데이터를 제가 사오기 때문이고 그 비용만 해도 무려 1년에 4,500에서 5천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멤버십 분들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 멤버십 비용은 한 달에 약 12,000원 정도로 매년 4,500만원에서 5천만원 비용을 들여서 분석하는 사람 치고는 또 이렇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함께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여기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매크로 관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이렇게 Change in Non-Farm Payrolls라던가 Average Hourly Earnings 그리고 실업률 등 다양한 일자리 지표가 나오며 이 지표들의 결과가 얼마나 강하냐 혹은 약하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횟수가 영향을 받고요. 그 과정에서 주가 상승 혹은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테슬라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지표가 나오기에 앞서서 일단 Implied Volatility의 수치는 그래도 제법 올랐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이벤트가 나오기에 앞서서 세력들이 해증을 함에 따라 나오는 현상으로 일자리 결과가 발표가 되면은 이 수치가 순식간에 하락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즉 일자리 지표가 강하게 나오든 약하게 나오든 일단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 지표가 강하게 나온다면은 국채금리는 상승함에 따라서 증시는 하방력을 받을 것이고 일자리 지표가 약하게 나온다면은 국채금리는 하락함에 따라서 증시는 상승하면서 또 제갈길을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가 시작은 상승으로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썩 나쁘진 않을 것이고요. 그래도 오늘 전반적인 증시의 방향은 결국 일자리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달려있는 만큼 잘 지켜보고자 합니다. 테슬라는 어느새 고점 대비해서 약 2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하락에 발맞춰서 객관적으로 지금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전부 다 분석을 해놓았고요. 추가로 오늘 밤에 한 번 더 테슬라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